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화 설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동화 설비를 공부해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서 자동화 설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의 필요성과 목적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하나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자동화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동화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동화가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동화는 어떤 미래의 모습을 띠고 있을까? 자동화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미래의 변화를 겪게 될까?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봤었어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에서는 세계 상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만큼 자동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다양한 자동화로 인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계약을 하고 등교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과제로 더 풀이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잘 생각해 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살펴볼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자동화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화의 목적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버스예요. 아주 예전에는요, 이렇게 버스에 안내양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어서 버스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내리는 거를 도와줬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사님이 차가 멈추면은 이제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자동화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버스의 출입문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우리 이번 시간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는요, 왜 이렇게 우리 삶에 많이 들어오게 됐을까요? 자동화가 우리가 왜 필요할까요? 편리하니까요. 필요해서요. 라고 하는 말을 너무 이제 맞는 말인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화는 우리 삶에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었을까? 고민을 해보았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욕구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를 해서 그때그때의 사회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촉진이 되게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컴퓨터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죠.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공장의 자동화가 컴퓨터로 제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동화가 촉진이 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요구하는 게 개개인이 달라졌어요. 개성이 중시되어 있는 사회이고 개인들의 욕구가 인정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조금씩 생산을 하죠. 뭐 요즘에 한정판이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되었고요. 자, 세 번째로 나오죠.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가 되었고 계층화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다를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이폰이 편하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갤럭시 핸드폰이 편하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개인이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조금 더 빨리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네 번째로 경쟁력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이제는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첨단의 기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앞서 나가야 하게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손으로 하나를 만들면은 오래오래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장점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만들고 그래서 먼저 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심화가 된 것도 자동화의 촉진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3D 업종의 인력 부족이에요. 자, 3D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힘든 일이죠. 이런 힘든 일을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먹고 살 만큼의 경제 성장이 되다 보니까 3D 업종의 인력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순 노동 3D 업종은 로봇으로 대체가 되게 됐어요. 자동화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의 인력 부족도 자동화 촉진의 한 요소고요. 여섯 번째는 작업 안전의 확보입니다. 여러분들 높은 곳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용광로를 만진다거나 아니면은 기계가 위험도가 큰 것들은 사람보다는 기계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계들은 사람들의 목숨이나 사람들의 건강보다 건강이 훨씬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화가 많이 개발이 되고 발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볼게요. 노동 인력의 고령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점점점 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여전히 해야 하는 일들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있죠. 이러한 밥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벼를 심어야 되고 그리고 벼를 수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벼를 털어서 쌀을 나와야 되죠. 이러한 과정들이 예전에는 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기계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공장에서 자동으로 쌀을 털어주는 등의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동 인력의 고령화도 하나의 자동화 촉진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화가 어떠한 이유들로 촉진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자동화의 목적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자동화의 목적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또 7개가 나와요.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동화는요,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예전에 사람이 하나하나 일일이 조립했을 때는 하루에 TV를 10대밖에 만들지 못했다면 지금 로봇으로 혹은 기계로 자동화가 되어 가면서 하루에 100대, 1000대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품질의 균일화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하던 일에 있어서는 나사를 원래는 10번 돌려서 조아야 되는데 깜빡하고 9번밖에 못했어요. 딴 생각을 하고 못했어요. 혹은 내가 오늘 너무 몸이 아파서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품질이 균일하지가 않겠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품질이 균일화가 되는 거가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소비자 신뢰 확보입니다.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거나 품질의 균일화가 되면 당연히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많이 생산을 해서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소비자가 많이 사겠죠. 소비자가 많이 신뢰를 한다면은요.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한 적게 투자를 하고 많이 결과가 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 그 다음 5번째 한번 볼까요? 자, 가격 경쟁력 확보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를 만드는데 10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10분 만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더 많이 팔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한번 자동화를 시켜놓으면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고요. 6번째로는 생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는 24시간 돌릴 수가 있죠. 고장이 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다른 물건으로 넘어갈 때는 조금만 변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숙련되는 시간도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자, 7번째로는 근로 조건이 향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24시간 돌릴 수는 없으니까 3교대 근무나 2교대 근무가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러한 기계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노동의 시간이나 강도가 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근무 환경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로 조건이 향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자동화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 진도도 같이 나가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